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12월 21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기관 어떤 수급은 다시 좀 정상적으로 좀 돌아오네요. 미국 야간 선물 시장도 좀 돌아오고 있고요. 미국, 일본도 좀 돌아왔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도 다행스럽게 좀 정신을 차리네요. 은행주들도 살아나고 코스피 200 위주로 바스켓이 살아나는 느낌이 듭니다. 일정 몇몇 업종들 테슬라 관련돼서 어떤 전기차 관련주들은 좀 조정을 받았으나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네요. 오늘은 삼성전자 기술적인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여러가지 기술적 지표들을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노란색 연한 부분은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이 한 9만원 정도 걸쳐 있네요. 하단 부분이 71,000원. 지금은 거의 한 75% 정도 수준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호하죠. 볼린저 밴드를 기준으로 해서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볼린저 밴드의 어떤 상단 부분에 도달했을 때 팔고 하단 부분에 도달했을 때 산다, 이런 심플한 투자 전략도 있는데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토캐스틱도 지금 80을 기점으로 80 이상일 때는 팔고 80 이상 20 이하일 때는 산다, 이런 전략이 있는데 그래요.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부나 스토캐스틱 하단부에서 매수를 했다면 지금 현재 결과론적으로는 맞네요. 그렇죠? 근데 이때 볼린저 밴드 하단부와 스토캐스틱 하단부에 샀다면 한 6개월 정도 고생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맞는 건 아니에요. 대신 참고는 좀 하자. 일목균형표나 이동평균선 241 기점으로 이탈했을 때 손절하고 다시 저가에 매수했다, 이런 거 그런 것들 만약 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어떤 기술적인 분석, 기술적인 지표 로만 어떤 투자를 하다가는 낭패를 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무조건 나는 240 이동평균선이 이탈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절하고 다시는 안 보겠다. 일목균형표 선행스팬이 이탈되면 다시는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원칙을 정하고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어떤 이런 일목균형표, 이동평균선, 스토캐스틱, 볼린저 밴드는 어떤 우리가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어떤 그런 보조 잣대로 보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그렇다고 또 마찬가지 실적만 보면 어떻게 할까? 실적만 봤을 때는 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으니까 주가가 사상 최고가에 가야 된다, 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은행주를 보더라도 전혀 지금 은행들이 사상 최고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국민은행이 지금 연간 당기순이익으로 지금 거의 4조 4천억, 회사 창립 이래 최고의 이익을 내고 있으나 주가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무조건 실적만, 어닝만 따라간다고 해서 또 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 69,000원 넘었어야 되는데 지금 57,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그렇다고 또 볼린저 밴드만 따라가면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맞았으니까 팔아야 되고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는 사야 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도 좀 도움은 되겠죠. 도움은 됩니다. 좀 참고는 하되 실적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 이슈, 앞으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삼성전자에 일어날 수 있는 이슈, 그런 것들도 다 체크해야 되죠. 삼성전자를 이제 저에게 개인적으로 좀 문의를 하신 분들도 좀 있습니다. 삼성전자 너무 힘들다, 이거 손절을 해야 되냐,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문의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분들께 우선 첫 번째로 비중을 좀 물어봤습니다.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 몰빵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가격이 좀 올라오면 비중을 조금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좀 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좀 얘기를 드렸고요. 비중이 1, 20% 내외다 그러면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반도체 시장은 우리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근간이 될 산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포트에 가져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싸게 사는 게 좀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저희 이제 자문에 있어서 한 65,000원, 6만원 많이 와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예, 지금 프리미엄이 있죠. 예, 근데 반도체 공급 대란도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좀 싸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주식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진 않는다. 원인과 결과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타난다. 지금 현재 반도체 수급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AI의 어떤 시장성이라든지, 지금 삼성전자의 가전 매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 휴대폰,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다 봤을 때, 현재 삼성전자의 가격이 78,100원인데, 이것이 싼지 비싼지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난 싸다라고 생각하면 투자를 단행해야 되고, 비싸다라고 생각하면 지분을 좀 줄여 나가는 게 맞겠죠. 이게 저의 생각은 지금 현재 적정가 수준이지 않나. 저는 이제 240일 1년 평균가를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동평균선, 두 번째 일목균표, 세 번째 볼린저 밴드, 네 번째 스토캐스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이 가장 보편화되어 있고 가장 합리적이고 대중적이다.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이 대중적이다라는 게 뭐 그 신호가 정확하다라기보다는 어떤 이 회사의 가격에 대한 기준을 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라서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1년 평균 가격은 79,126원이죠. 이게 삼성전자가 9만원 갔던 적도 있고 6만원 갔던 적도 있지만 삼성전자는 8만원 내외가 적정 가격이다 라고 좀 보는 게 일반적이다 라는 거죠. 그거를 개념에 머릿속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7만원 정도가 됐을 때는 이게 좀 싸져 있는 상태구나, 9만원 정도 했을 때는 좀 과하게 비싸구나, 이제 이런 이격도를 작년 5일 초반, 작년 비해서는 96,000원 가격이 굉장히 크게 이격됐었죠. 그러면 좀 무리하게 좀 많이 올랐구나, 결국 무리하게 올라갔던 가격이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정을 받고 다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좀 시장이 조금 괜찮고 수급적으로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반도체 시장이 좀 더 화랑이 된다면 저는 이 고점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가진 어떤 실적이라든지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미국 주식시장이 상장됐다면 지금 2,30만원에 가야지 정상이죠. 왜 그러냐면 미국에 별로 그닥 좋지 않은 기업들도 시가총액이 1,000억 넘는 회사들이 수두룩 빽빽 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애플이나 뭐 이런 걸 비교하면 너무나도 저평가돼 있죠. 애플에 비교하면 삼성전자는 정말 극도로 저평가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뭐 애플의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인지 한번 잠깐 실시간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이 어제 종가로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얼마죠? 보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현재 466조인데 애플의 시가총액이 그렇죠. 너무 심하죠. 3,300조죠. 이게 너무 과하죠. 근데 그러면 얘네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라고 봤을 때 엄청난 돈을 버는 게 아니거든요. 영업이익으로 비교했을 때 삼성전자와 애플의 시가총액의 어떤 이런 차이와 실적의 차이는 그렇게 지금 뭐 가격 차이만큼 크진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에는 뭐 더 좋았던 적도 있었고요. 지금 PR이 30배 정도 되네요. 그리고 애플이 영업이익이 연간 실적으로 2021년이 이게 뭐 달러로 나왔나요? 원화로 환산했을 때
단기 순이익이 보자 억으로 나오고 9천억, 110조 정도 되거든요. 110조 정도 되거든요. 지금 2021년이 110조, 작년이 680조 정도 됐을 때 삼성전자가 연간으로 당기순이익이 40조 뭐 정도 유지를 한다면 110조와 40조 한 3배 정도 차이 난다면 43 지금 그냥 단순히 순이익으로만 비교했을 때 삼성전자가 460조면 뭐 한 지금 한 1,500조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3,300조. 그럼 지금 삼성전자가 못해도 그래도 한 1,000조 정도는 가졌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어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북한이라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대북 리스크가 지정학적 리스크, 어떤 페닌슐라 리스크, 반도라는 안타까운 지리적인 위치. 북한이 언제든지 핵을 쏘면 우리 삼성전자가 없어질 수 있다. 그게 이제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의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커버가 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게 치면 그냥 주식시장이 없어야 되겠죠. 아무튼 앞으로 삼성전자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우리나라의 대표 주식이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종목이지 그냥 뭐 단기로 트레이딩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오랜 기간 동안 올해 한 해 내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털려 나갔고 이제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그런 흐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이제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개인들은 올라가는 걸 보고 사고 떨어지는 걸 보고 팔기 때문에 떨어지는 걸 보고 다 팔았기 때문에 다시 외국인들이 어떤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흐름으로 변경될 수 있다 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